된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양시장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현재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0.57%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함께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됐죠.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이 60조 원 기록했다라고 공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넘게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천억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넘게 감소한 수준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의 6천억 영업이익은 14년 만에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사실 더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적자 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증권사들도 있었고 많이 나와봤자 2, 3천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예상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분기 영업이익 6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러면서 7만 300원 정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까지 삼성전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나올 텐데 다음 주에는 과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중요한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 실적 일단 공개가 됐고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또 투자해야 할지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파워10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다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올해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그리고 영한리서치 최진욱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자, 첫 번째 5개 총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HSD 엔진 시작으로 대한항공, 고려신영정보, SY, 코인테크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CS 베어링, 제이시스 메디컬, 사마 콘덴서, 코리아 서키트, LG 이노텍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공개해드린 이 리스트, 이 종목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팔까요?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오늘은 해볼까요? 네, HSD 엔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벌써 7.75%가 네, 올라갔다가 잘 네,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상한 기조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입니다. 그리고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좀 가속화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국제회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환경 규제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노후 선박들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엔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상 엔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23년 1분기 말 수주 잔고가 2.49조 원 수준인데 이게 3년이 넘는 수주 잔고량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것이고 또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이런 수주 잔고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좀 주력 매출원이 LNG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성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수주량이 계속 쌓여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의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HSD 엔진, 조선 엔진 관련 종목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첫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저는 이제 CS 베어링을 좀 준비를 베어링. 했습니다. 네, 작년 4분기에 좀 적자를 보고 나서 올해 1분기부터 다시 좀 흑자로 바로 좀 전환을 성공을 해준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지휘양 물량에 대한 공급 수주가 좀 늘어나면서 일단 영업이익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을 했고 매출에 또 좀 대폭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분기에서는 2분기부터 지금 시점까지 해가지고 외형 성장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이제 미국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풍력 관련된 이 발전 프로젝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엔 풍력역 베어링 시장 역시도 좀 점차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 베어링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수주가 안정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외형 성장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CS 윈드랑 좀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CS 윈드랑 좀 같이 유사하게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가 지금 지양 물량들 제외하고도 좀 다른 고객사들의 좀 다변화가 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를 좀 상승을 해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요소가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5일선은 일단 지금 오늘 이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앞전에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21선 부근이다 보니까 21선을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 베어링 첫 번째 종목으로 최진욱 팀장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 할게요. 네, 대한항공을 좀 대한항공.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LCC가 더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게요. 이상하게 대한항공이 잘 가서 가네요. 대한항공도 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고 있고요. 일단은 보봉여행 수요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제가 원래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좀 안달이 네. 나더라고요. 다들 진짜 다들 최소 가시니까. 1회 이상 네. 가고 뭐 지금 2회, 3회차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 그러니까요. 알아봤는데 비용이 지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렇게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뭐 대형 항공사와 LCC 모두 다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과거보다 LCC 가격이 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조금만 더 보태면 대한항공을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좀 가격 차이들이 사실상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고유가 부분들을 온전히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수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좀 수혜를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화물 운임 지수가 약간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고 있어서 일단 고객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디펜스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인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단기적인 피크아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수기 도래한 이런 항공주에서 대장적인 부분으로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앞으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항공 주셨고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을 제이시스 좀 메디칼.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뭐 피부 미용 의료기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좀 대장주 역할로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양호한 매출도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동반해서 좀 수익성 부분들도 계속 좀 지수하게 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공급 확대가 가장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가면 갈수록 이제 40대 이상부터의 좀 여성층들이 오히려 지금 피부 미용 쪽에 대한 수술보다는 좀 비수술 쪽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리니어 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제품 품목 허가까지도 좀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의료기기 장비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같이 좀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출액 부분들이다 보니까 매출액 부분들은 오히려 전진적으로 더 상승을 해줄 기조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작년 6월 같은 경우가 지금 초음파 기기인 리니어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가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일전에 지금 작년 4분기부터 일본에 대한 좀 판매가 확실히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 대한 좀 본격화가 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올해 전반기부터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지금 찍히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아마 좀 2분기 시점부터가 좀 일본 판매에 대한 매출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의료기기 쪽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급락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 오히려 지금 조정 나올 때 좀 저가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체크해보겠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세 번째 뭐죠? 네, 고려 신형 정보입니다. 고려 신형 정보. 네, 사실상 시장이 조금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약간 해지 느낌으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상 채권 상장사 중에서 뭐 유일한 채권 추심 뭐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평가 정보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좀 수요가 쏠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좋은 내용은 아닌데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에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매물건이라든지 이런 부실 채권에 대한 이벤트들도 계속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지속적인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분이 좋아질 때마다 사실상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이슈 몰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작년부터 부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단기 전년 대비했을 때 34%나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당분간은 이런 좀 이 업계에서는 성수기가 좀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안정적인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하반기에 또 저축은행권에 관련된 부실 채권 규제가 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일감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호재성 부분, 이 기업에 대한 호재성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 신형 정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저는 이제 사막 콘덴서를 좀 사막 준비를 콘덴서.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중장기평을 좀 이탈을 하면서 좀 주가가 주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구간은 좀 밸류성으로 볼 때 좀 싼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 매출 한 65% 정도가 좀 수출로 통해서 좀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고객사 같은 경우 LG전자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일단 LG전자가 지금 VS 사업부가 매출이 고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전방 수요가 둔화가 되는 시기에도 오히려 좀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대 고객사가 결국에는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좀 나와주고 흑자로 전환을 해주는 동시에 오히려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가 매출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가 전반기에 비해서 오히려 좀 매출액 부분들이 충분하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싼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LG 마그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기차 파워트레인까지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수혜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확대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이제 전방 세트 수요 회복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산업용, 이 MLCC 관련된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기대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중장기평을 이탈은 했지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모아가셔도 좀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마콘대에서도 역시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한번 매수 모아가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SY. SY.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상 최근도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쟁이 좀 저는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또 대통령급이라든지 장관급 만남들이 좀 많이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MOU를 맺은 기업들도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모듈러 쪽에서 또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글라스 울 패널이라든지 데크 플레이트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일단 친환경적으로 이런 건축에 대한 자재가 바뀌었거든요. 안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화 자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재건 수혜가 없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는 또 독보적인 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원가율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원가율이 높게 됐을 때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때 또 자재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벤트가 터졌을 때는 또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Y까지 함께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할게요.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킷들을 좀 가지고 코리아 왔습니다. 서킷. 지금 기판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굉장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5월 달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그 말은 즉슨 4월 기점부터 기판 업체들에 대한 반등 국면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이 잡혔다는 모습이고 지금의 저점 부분을 이탈할 가능성은 현재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그룹 계열의 좀 PCB 업체이고요. 최근에 좀 매출 부분들이나 수익성 부분들이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는 좀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치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반도체 기업들하고 동시에 계속적으로 3분기에 흑자 기조에 대한 유지 그리고 가망성, 기대감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다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와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률이 좀 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기판 쪽에서 좀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코리아 서킷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고객사가 좀 주문이 축소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연초 출하량 부분들이나 ASP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조 효과 부분들을 충분하게 받아볼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좀 코리아 서킷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사이클 때문에 그 공급 부족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매출 부분들에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수요 부분들은 올해 2분기, 3분기 기점부터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저가 매수를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리아 서킷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 할게요.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회사인데 2차 전지 산업 공정화 자동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부터 수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조는 아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100만 원을 또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순환매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전극 쪽을 다루고 있는 탑 머티리얼이 이 회사의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극 공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더블 카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올해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GM과 합작한 회사들 이런 데서 추가적인 하반기 공정 수주들이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수주 베이스로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환경이 계속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주는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 신규 공장 증설 관련된 이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아무래도 뭐 관련된 부분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제 가동률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메리트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테크 역시 실적 시즌 맞춰서 실적주로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네요. 저는 이제 LG 이노텍을 좀 LG 이노텍.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좀 LG 이노텍이 오히려 좀 상반기 대비해서 좀 명확하게 좀 개선세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좀 반도체 이런 업체들 대비해서 IT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밸류 자체가 굉장히 좀 싼 게 LG 이노텍이라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전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아이폰 15 지금 초기 판매를 위해서 이미 좀 매출이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세, 가치성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이폰 15 모델부터 지금 처음으로 폴디드 중 카메라랑 그리고 손떨림 보정 부품이 신규 공급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아이폰 14 대비해서 ASP 판가 부분들을 좀 상승을 해주는 효과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좀 신규 매출 증가 부분들도 현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확대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지금 IT 쪽에 대한 좀 수익성 개선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하반기에는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땐 밸류상으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에서 지금 소폭 눌림이 이번 주에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21선과 지금 61선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2개월 좁혀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61선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주에는 또다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견고한 민간 고용지표 결과가 발표가 되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그대로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또 새마을금고 부실 소식에 따른 투심 위축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가 0.98% 하락한 2,531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한 86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위터의 킬러로 불리는 스레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관련주들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루도 되지 않아서 사용자는 4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빌 게이츠부터 오프라 윈프리까지 유명 인사들도 너도 나도 스레드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앞서서 큰 화제를 모았던 챗 GPT 같은 경우도 출시하고 나서 5일 동안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레드는 단 하루 만에 4천만 명을 불러일으키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시간 내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장 출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와이즈버드입니다. 오늘 상한가 바로 직행했습니다. 전장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가졌었는데요. 현재 1,674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이즈버드는 캠페인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드테크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광고 최적화 솔루션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제공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요. 모비데이즈도 오늘 25% 정도 올라서면서 1,269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타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대표주로 꼽힐 수 있겠고요. 비트나인도 오늘 15% 오름세 보이면서 8,7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과거 메타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납품했던 이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같이 묶여서 오늘 장중의 흐름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토류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광물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중국과 미국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히토류 관련주들의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 먼저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과 관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수출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밝혔고요. 또 이어서 오는 5일에는 이 희귀금속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히토류와 리튬 등도 수출 통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장중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장 초반에 좀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 시각 기준으로는 또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동국 RNS는 오늘도 3.72% 오른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티플렉스도 1.68% 오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다만 삼화전자와 유니온 머티리얼은 오늘 3%, 4%대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는 개별주인 마녀공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닷컴과 업무 제휴를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던 마녀공장이죠. 따상에 성공하면서 흥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SG닷컴과의 업무 협약 소식으로 장 초반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는 마녀공장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중심으로 최저가 행사 등을 전개해서 매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 협력의 일환으로 마녀공장의 브랜드 정체성을 살린 공식 브랜드관 설립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또 쓱 원데이 배송 전용 상품과 쓱닷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 상품도 출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매출 증가 기대까지 이어지는 만큼 오늘 관련주 강 초반부터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은 5.73% 오른 3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실 수 있는데요. 한 종목당 저희가 제한 시간을 가지고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이거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이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써주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그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가지 더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체크해보죠.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들은요. 코스메카 코리아와 LX 세미콘, 가온칩스, SL, LX 인터내셔널 이렇게 5가지를 선택하셨고 최진욱 팀장의 픽은 피코그램, 클래시스, 코롱인더, 펌텍 코리아,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지금 보신 이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궁금하다,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 가격이나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시간을 워낙 잘 맞춰주셔가지고 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많은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그럼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들고 코스메카 왔는데요. 코리아.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이미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 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을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다시 들고 왔고요. 최근에 커버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 법인에 대한 체질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북미 지역에서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지역도 지금 하반기에 좀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와 미국 법인에서 주요 고객사들의 계속적인 수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1분기 때 엄청난 실적을 발생을 했는데 2분기도 지금 1분기 못지않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실적 기조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좀 소개해드렸던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유명해지면서 색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온전한 수혜를 보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발 그리고 실적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 법인인 잉글우드의 이 종목도 좀 같이 채널링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 법인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우상향 기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를 6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3초 딱 남기고 마무리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이 6번째 뭐죠? 저는 이제 피코그램을 또 준비를 피코그램. 했습니다.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엔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좀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대금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에 그렇죠. 비해서 오히려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지금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저가는 분명하게 좀 잡힌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줄 가능성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수기 토탈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카본 블럭에 대한 생산 확충이 확실하게 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카본 블럭에서 필터 정수기까지 오히려 지금 정수기 토탈 밸류 체인을 좀 구축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니까 수출 성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 성장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에서도 충분하게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피코그램이 지금 수출 실적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 게 아마존 판매 금액 이 부분이 지금 증가를 해주면서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좀 계속적인 실적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워낙 좀 매물이 많이 두꺼운 상황이다 보니까 박스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 변화 부분들이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오히려 충분하게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피코그램을 충분하게 노려볼 만한 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1,500원 도달가 이상으로 좀 나타나준다고 하게 되면은 한 15,000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피코그램까지 역시 최진욱 팀장님도 시간 딱 맞춰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LX 세미콘. 네, 들고 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LG 이노텍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코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팸리스도 주로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 최근에 그쪽이 조금은 시끄럽죠. 그래서 좀 이벤트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아이폰 15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성수기를 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가 프로나 프로맥스 쪽으로도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DDI 수혜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출하량 자체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팹리스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두 산업 모두 다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수기까지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와 이 삼성의 또 합작하는 OLED TV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상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뭐 금방 이제 또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아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량 기조에 따라서 또 다른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21선 타고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LX 세미콘까지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갈게요. 저는 이제 클래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가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내줬고요. 2분기 좀 기점까지도 충분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다가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소폭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신규분들에게는 충분하게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1분기 같은 경우가 슈링크 쪽에 대한 좀 높은 기조 효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오히려 좀 호조세가 계속 지속이 됐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부분들을 충분하게 클래시스는 올해 1분기부터 지금 반영을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좀 소모품 판매 같은 경우도 지난 분기에 이어가지고 오히려 좀 사상 최대 실적의 분기 실적을 또 견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가 오히려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은 좀 클래시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비나 소모품 매출 추이만 봐도 오히려 지금 국내 리프팅 시장에서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스가 최근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좀 브라질 시장 쪽이죠. 이 브라질 시장 쪽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견조한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해 전체 매출이 한 27%의 정도가 브라질 시장에서 지금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핵심 수출처 부분들의 좀 마진율 부분들도 오히려 Q단에서는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관점이 현재로서는 클래시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프팅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견조한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충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추세를 하단 부분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하단까지 딱 찍고 나서 지금 도지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설명해 주실 게 많으셨군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클래시스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정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죠? 네, 가온칩스. 가온칩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팹리스에 대한 좀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뭐 대표적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팹리스와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조금 퍼센테이지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시장 캐파 확대를 노리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선단 공정 비중이 80% 정도로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22년에 200건 이상의 잔고를 만들어낸 상황이고 최첨단 공정 쪽에서의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쪽으로 많이 사업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하이엔드 설계 검증 이런 부분들 토탈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본, 미국, 유럽 쪽에서의 고객사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매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팹리스 쪽에서는 지위가 독보적입니다. 뭐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비중이 AI와 차량용 쪽이 70%가 넘는데 이 섹터가 요즘에 시장을 끌어내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차량용 관련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대거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면 기대감, 이벤트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조정 시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까지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으로 코오롱인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코오롱인더. 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 지금 수소 쪽이나 뭐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응급제 투자에 이어가지고 지금 배터리 재활용 시장까지도 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업의 다각화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코오롱인더 쪽이다라고 좀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이미 지금 2분기에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이었던 이 스타트 기업인 RD솔루션과
지분 투자 계약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코오롱 인도가 2대 주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너지 부분들을 코오롱 인도 쪽이 또 받아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기존 사업이었던 이 수소 부분들도 지금 20년도에 아라미드 생산 능력이 50%까지 현재로서는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에만 봐도 아라미드 설비 부분들이 기존 대비해서 한 100%까지 증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증설분 역시 올해 말이나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본격 가동이 될 전망치를 현재로서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아라미드 증설분을 통해서 한 약 63%의 고객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동이 확실하게 좀 돼준다고만 하게 되면은 이미 60% 이상의 좀 고객사를 확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매출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점이 좀 살아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오히려 앞전에 좀 기준봉을 지금 차트상에 좀 띄워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좀 거래 대금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고 나서 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 좀 많이 빠진다 해도 한 4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좀 21선을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49,000원대 좀 근접하게 오게 되면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까지 가격 전략 라인까지 잡아주셨어요.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님. 네, SL을 들고 왔습니다. SL이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최진욱 팀장님도 이제 성화이텍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핫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뭐 성화이텍을 많이 언급을 드려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다른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 예. 네, 뭐 화신이나 SL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L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GM양 신차 투입이 본격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너럴 모터스 쪽에서 자동차 출하량이 2자릿수 이상이 급증하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위치적으로 다들 정고점이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서현이와도 그렇고 성화이텍도 그렇고 화신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 라인에서 좀 거래량 동반한 급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완성차의 출하량이 상당히 강한 상황이어서 뭐 이런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 영업이익이 153%가 늘어났는데 1분기, 2분기 때 합해서 자동차 출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럼 이러한 Q단의 증가에 따른 수혜를 온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판관 비율도 상당히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제 판관 비율이 축소한 거에서 또 영업이익률이 더 추가적으로 상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그랜저나 코나 같은 이런 신제품들이 또 나타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또 온전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적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L 자동차 부품주들 이번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함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L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저도 이제 펌텍코리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펌텍코리아. 네, 하청 부장님이 앞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좀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하나 정도는 좀 포트에 좀 가지고 가는 시즌이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금 1분기만 봐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부터 오히려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좀 견인을 해준 모습이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업황 회복이 전반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량은 더욱 증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성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금 인디 브랜드 매출 부분들만 봐도 높은 기저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의 좀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성장성은 뚜렷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관점이다라는 관점이고 네. 올해 펀텍코리아 같은 경우가 스킨이라든지 색조 그리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이 용기를 지금 개발을 꾸준하게 좀 해왔습니다. 이 용기 쪽에 대한 좀 매출 수요 부분들 역시도 하반기에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인디 브랜드사 중심으로 오히려 지금 영업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좀 최대 실적 역시 좀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분기에 이어가지고 오히려 하반기에도 충분하게 최대 실적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좀 펌텍코리아도 좀 유력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지수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줬는데 대금이 좀 그렇게 좀 터져주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매수자한테는 한 차례 좀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와줄 수가 있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저가 매수를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펌텍코리아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LX 인터내셔널을 LX 들고 왔습니다. 인터내셔널. 네, 오늘도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거리고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부각될 수 있는 게 종합 상사 쪽입니다. 특히나 이 두 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LX 인터내셔널 모두 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그쪽을 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미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LX 인터내셔널도 친환경 산업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 상사에 대한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견조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업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신사업들이 붙어주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TKL 같은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광물 쪽으로도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발전 전략으로 사업이 육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복수 이 광산의 투자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M&A에 대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이제 신재생 발전 쪽에 대한 부분으로 M&A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따른 또 유력한 회사들을 M&A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빠르게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바이오 쪽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에서도 M&A 이슈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 갭 메우는 4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실만 하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10가지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준비를 포스코 했습니다. 퓨처엠.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으로 좀 볼 때는 밸류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좀 세 차례 대규모 양극재, 이 중장기 공급 계약을 좀 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25년 이후에도 지금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좀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실적 추정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오히려 지금부터 좀 반영 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밸류 자체도 그렇게 좀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쯤 모멘텀 같은 경우가 지금 북미 중심으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쪽에 대한 지금 신규 추가 수주 기대감을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캐파 증설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슈가 또다시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충분히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캐파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분기부터 좀 이연이 됐었던 이 물량 효과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양극재를 통해서 실적 개선 가능성 역시도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3분기부터 우리 저점을 좀 잡아주고 나서 영업이익단도 충분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메탈 소싱이나 양극재까지 지금 수직 계열화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고객사들에 대한 좀 다변화 부분들도 충분하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단기 이평을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이 종목들 가운데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주시면 될 텐데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SL을 골랐는데 SL. 네, 가격 밴드가 참 조금만 더 빨리 말씀드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가가 38,500원인데 저도 38,500원부터 4만 원 요 사이에서의 단기 갭을 메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호가가 한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바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눌림 때 다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48,000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가 라인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한 20% 정도의 상방은 열리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48,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2,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L 자동차 부품주를 선정해 주셨고요. 최진욱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준비를 포스코 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이평을 오늘 좀 정확하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상승 부분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 아까 드렸었고요. 네. 일단 지금 매물이 그렇게 지금 아래쪽보다 좀 두꺼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좀 한 차례 투매 물량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35만 원대는 충분하게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강한 애들이 계속 강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포스코 퓨처엠은 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이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41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과 SL,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하나씩 오늘 탑픽으로 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고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